언제 정체가 탄로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뤄지는 중국 공안의 신분증 검사. 발각되는 순간 바로 북송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기차로 이동했던 성희 씨. 네, 평양 호위사령부 간호사였던 우리 성희 씨의 탈북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게 됐죠, 성희 씨는? 네, 저는 뭐 탈북할 생각은 원래 하나도 없었댔어요. 그때 2012년도 12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집이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완전 거꾸로져 갖고 했는데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하면서 통나무를 실어내가고 대신 차를 받아들이고 그런 일을 책임자를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 반대로 너가 그 일을 계속하다가 이제 꼭 끝에는 일이 터질 것 같으니 내 예감이 나쁘니까 그만둬라 해서 아빠가 그만뒀는데 아빠가 그만둬서 몇 개월 후에 그 회사가 망해갖고 빚을 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당 조직비서가 그 전에 일하던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해갖고 아빠를 불러들여가서 이 빚만 갚아주면은 우리한테다 새 집을 주고 좋은 집을 주겠으니까 그걸 계약으로 네가 이 회사를 다시 살려라 하니까 아빠가 거기 들어가서리 빚을 물어주는데 모자란다니까 우리 집까지 팔아서 우리가 그 공장 기업소 경비실에 들어갔어요. 자그마한 경비실에. 그러니까 집도 없이 경비실에서 살한 거예요. 그래 2년만 참으면 집을 좋은 거 주겠다 하니까 2년만 참자 하던 어간에 아빠가 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그랬던가 싶어 자기네는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토사업소에 와서 이 집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내일까지 안 나가면 이 까또 가지고 와서 그 이 푸는 거 있잖아요. 허물어 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랑 지금 당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엄마 이제는 우리 이제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니까 엄마가 가만히 이러고 있던 게 차라리 우리 죽는 게 그만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 나 그렇게는 못 주겠다 해갖고 이제처럼 이소를 배갈 먹고 잠자는 수면제를 50알 먹었어요. 근데 엄마는 약 반응이 천천히 오고 나는 푹 꼬꾸라졌는데 엄마가 내가 먼저 꼬꾸라지니까 그걸 딸이 쓰러지는 거 보니까 당황한 거예요. 옆집에다가 살려달라고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만 좀 살려달라고 막 빌었대요. 그러니까 공장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시체가 돼갖고 나는 막 쓰러져 일어 못 나는 데다 이렇게 자동차가 없으니까 구르막분에다 해서 둘이를 싣고서 병원에 내려갔는데 엄마는 7일 만에 객견하고 좀 보름 만에 객견했어요. 그다음에 눈을 턱 떴는데 보름 동안 먹지 못하고 주사 여독으로 살았는데 혀가 꼬부라져갖고 굳어갖고 이 안으로 말에 들어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다음에 턱 일어섰는데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고 한쪽을 계속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걸는데 턱 눈을 뜨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는 우리 어디가 살지? 이제는 내가 어디다 발붙여야지 이 생각이 탁 나갖고 엄마 모르게 엄마가 뭐 살아나간 새로 도당위원회 그 정문 앞에 가서 조직비서를 나하고 야, 너 인간이면 그러겠냐고.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는 너네 그렇게 일을 부려먹고 지금에 와서 모르는 시 하는데 너 새끼들 사람을 이렇게 만드냐고 막 고아댔어요. 그러고 너네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나라를 배반하고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 난 너네들 원하는 갖고 내가 여기서 도망치든 죽든 하겠는데 내 딱 이 앞에서 내 자결하겠다. 내 도당 앞에서 자결하겠다. 막 욕하는데 그때 어떤 여자가 쓱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던 게 옆에 와서. 아줌이 너 여기서 암만 그랬대야 소용없다. 암만 봐도 여기 있어서 락이 없을 것 같은데 중국에 안 가겠냐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황당한 상태고 그다음에 막 약 먹은 정신에 아무 생각 없는 상태에서 중국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었던 상태니까 그 여자를 따라갖고 와갖고 그 위원 쪽에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그날 밤으로 저리 강을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도 약 기운이 퍼져갖고 아직도 못 차린 상태인데 중국에 도착하니까 중국 브로커가 나를 맞이했는데 가만히 앉아있고 멍 때려갖고 내가 여기 왜 중국이지? 내 중국에 왔구나.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다음에 생각한 게 내가 왜 혼자 왔을까? 엄마라도 데리고 와야 되겠는 거. 이 생각이 툭 드는 거예요. 엄마는 혼자 지금 버려진 거잖아요. 네. 그래 엄마를 막 찾았어요. 엄마. 그다음에 내 여기서 한번 다시 넘어가겠으니까 엄마를 찾아달라고 하니까 엄마를 전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도망치면 자기네 죽을까 봐. 그러니까 엄마가 타니까 울면서 야, 니 무슨 정신이 그렇게 넘어갔냐. 엄마 거기 살아서 락도 없잖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는데 엄마 거기서 못 살아. 빨리 오나 하니까 엄마가 내가 이제 나이 먹었는데 거기 가서 뭘 하겠냐고. 너래도 가서 잘 되라.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려갖고 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를 심양 쪽에다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 또 거기 팔려갔어요. 2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일 지금도 자꾸 잠에서 못 자는 게 저희 장기를 뜯어서 파는 사채업자한테 잡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신분증도 없고 뭐 그런 상태라 나를 죽여서 콩팥을 떼내고 죽여도 누구 하나 나를 보살펴줄 사람도 없고 찾아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를 팔아먹겠다고 중국말을 알아들었는데 콩팥이 얼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제가 그때 너무 놀래갖고 오빠 그 전화 소리를 들을 때 심장이 넘어가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문짝을 잡고 이 문을 나서면 내가 죽을 건데 화장실 문을 꼭 붙잡고 계속 부들부들 떠는데 근데 창문을 열어보니까 화장실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어떡하게 화장실 문을 안 하고를 채우고 2층에서 떼내렸어요. 막 그러고 떼내려갖고 그때 당시 그때 3월 달인가 엄청 추웠어요. 중국에서 그때 얇은 바지에다가 나를 도망칠까 봐 옷을 얇게 입혔거든요. 신발도 슬리퍼를 신겨놔서. 그래갖고 그 2층에서 떨어져갖고 막 뛰어갖고 아문 집에 그 매점 마트 하는 집에 막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하고서 중국말로 쭈밍아 하면 막 그랬는데 내보고 도끼를 쥐고 나왔던 게 나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뛰어나와갖고 그다음에 차장기 이제처럼 옥수수 더미 있잖아요. 그때 겨울에 그 밑에 막 파헤치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제가 뜩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부들부들 떨며 누워 생각하는 게 내가 여기서 나가면 죽겠지. 이 생각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3일 동안 못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하루 만에 갔는데도 저는 느낌적으로 이 사람들이 내가 나가면은 여기서 나를 지켜서 있는다. 이 생각 환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네. 말소리도 막 들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숨어 있다니까 발이 다 얼고 얼지. 화장실도 다 바지에다 다 봐버리고 차라리 거기다 화장실 보는 게 더 편안했을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든가 여기서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내가 때마침 사람 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집 어머니랑 아빠랑 엄청 좋았거든요. 재작년 2015년도 7월 달인가 끝내 간복수 와서 배가 이만큼 불어나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게 얼마 된 일도 아니에요 지금. 네, 얼마 2년 전에 된 얘기. 네. 그래가지고 그래 그 죽었는데 그 사람이 유서를 남겼거든요.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은 어떡하겠냐고. 그러고 저 뭐야 중국말로 내가 리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리나가 엄청 착하고 애가 괜찮으니까 양딸로 수양딸로 맞아라. 유서를 이렇게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나니까 엄마 아버지가 저를 수양딸로 이렇게 그렇게 변환하고 나한테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생활하던데 그때 암만 해도 가짜 신분증이라 그다음에 그 중국에 있는 게 몹시 막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막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이렇게 한국 가는 길이 있다는데 내가 가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네가 뭐 한국 가는 게 그게 가서 또 혹시 또 다른 일이 없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먼저 간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는 게 집도 주고 신분증도 나온다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네가 살기 편안한데 가라. 그러던 게 저한테 나가서 떠나는 날에 울면서 돈 5,000원에다가 음식을 사서 뒤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 그 어머니 덕에 제 이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떡해. 너무 그 어머니 너무 착하다. 쿤밍하고 그다음에 라오스로 걸쳐서 왔는데 그때 다행히 이탈리아 기자랑 같이 동행해갖고 그 이탈리아 기자는 어떻게 해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 한국에 오게 된 선에 그 목사님이 암만 해도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 베이징에서부터 마지막 라오스까지 같이 동행했어요. 자 이게요 세상에. 이탈리아 기자가 우리 성희 씨와 함께 탈북한 그 루트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아, 실제로 찍은 게 있어요? 기적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죠. 한국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만 하는 나라 중국. 그리고 안전을 위해 제3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 자유를 찾기 위해 성희 씨와 일행들은 목숨을 걸고 라오스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험난하기만 합니다. 매 순간 도사리고 있는 위협들. 공안들의 눈을 피해 기차에 오르지만 언제 정체가 탄로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중국 공안의 신분증 검사. 발각되는 순간 바로 북송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됩니다. 중국을 벗어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기차로 이동했던 성희 씨.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취재하며 곁에 있던 이탈리아 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차에서 다시 버스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늦은 밤에 이동하는 성희 씨와 일행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데요. 며칠 뒤 무사히 라오스에 도착한 성희 씨. 꿈꾸던 걸 여기서 펼치고 봐요, 한국에서. 그녀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 탈북 누나 미녀들이 탈북 과정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건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여기서. 그 신분증 검사 같은 거 때 위험하죠? 네. 그때 신분증 검열을 하는데 저는 신분증이 그때 당시 한 37살로 됐거든요. 네. 가짜니까. 근데 저는 20대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를 하면 엄청 차이가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신분증 검열하는데 그때는 그 이탈리아 기자는 카메라 그걸 밑에다 감추고 나는 그거하고 마주 앉아 그 카메라를 보면서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이 오면 뭐라고 둘러대지 했는데 이 사람이 신분증을 쥐자마자 계속 이러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봤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 사람 손부터 쟀어요. 신분증 쥐고 있는 거 손을 뚝 잡고 네, 여기서 화장실이 너무 마려운데 좀 도와달라. 나 지금 당장 나갈 것 같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쑥 웃던 게 여기 군부대라 3인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내 너무 급한데 도와달라. 좀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않나 하니까 이 사람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이 사람이 쑥 웃던 게 빨리 가라고 이렇게 돼서 다행히 뭐 신분증 검열에서 무사히 넘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치 있게 네. 넘어갔다. 이탈리아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좀 검문을 덜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아, 그래 있었어요. 쿤밍 쪽에 도착하는데 우리 호텔에 료간에서 이틀 동안 묵었는데 그때 당시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쿤밍 쪽에 오면은 삼국을 걸쳐가 거기 딱 그 라오스하고 경계선이잖아요. 쿤밍 쪽에. 그러니까 매일 그 저녁마다 계속 그 보안원들이 공항국에서 오는 거예요. 숙박금매로 이렇게 매일 오면서 그러니까 나 그 이탈리아 기자가 암만 해도 안 되겠다. 너네 방에서 나오나 이렇게 해갖고 우리 둘이다가 이탈리아 기자 방에 합쳐 있었어요. 합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분증 검열 오면은 기자들이 먼저 나가갖고 관광객이라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돌려보내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 그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위험할 때마다. 네, 우리 최성희 씨가 탈북하는 과정에 베이징에서부터 아주 긴 시간을 함께한 이탈리아 기자 브란도 씨. 우리 이만갑에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Right, my name is Brando. I'm Italian. I was born in Italy in 1991. Now I'm working as a reporter for both the Italian and the French TV. I mean, everyone's fascinated, intrigued by the regime. And there are lots of documentaries about North Korea, the missile tests or violation of human rights, but they always talk about the same thing. So I thought it was a good idea to be the first one, the first reporter doing this in Europe. So I went to China, and so we met in Beijing. Hi, Songi. How new life? Are you happy? I hope you are, of course. I wish we could see each other again, so you could tell me everything that happened in this last year that have passed without each other, without having seen each other. She dreamed of. That's an explicit question I asked her. What is your dream for the future? She said, I just dream to have a little house of my own, so I could live in peace with my family. I wish you the best, and I'm sure that you will happy in your lives. 안녕, 성희야.
자, 지금 이탈리아 기자 브란도 씨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브란도 씨 오랜만에 얼굴 보시죠? 네. 예. 브란도 씨가 이 영상을 보내놓고 이제 지금 성희 씨의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때는 다는 몰랐는데 내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사실 언젠가는 내가 탈북 과정이 엄청 궁금할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영상으로 남겨줘서 무척 고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한국에 오기로 결심하기 전에 사실은 많은 우려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너무 숨어 천대 그런 걸 많이 받아와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두려웠댔는데 기자들하고 동행하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 힘을 내라, 세계가 우리를 지켜본다고 저 기자가 브란드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갖고 그 말이 영 힘이 돼갖고 제가 이까지 왔는데 그게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고 사실 약속한 꿈은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가족과 같이 제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지 여전은. 나 하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브란드 고마워. 감사합니다. 꿈은 또 만들면 돼요, 성희 씨. 네, 그 꿈은 또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되면 되죠.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희 씨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사시면서 더 행복한 일도 많고 또 가정도 이제 꾸리시고 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또 열릴 겁니다. 내 운명을 바꾼 기적의 탈북 스토리. 죽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여기 있는 분들 죽으려는 준비를 하고 떠났는데요. 살려는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4층에서 뛰어내리면 불에 행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미가 나타나는지